그래서 다중지능 검사 설문지를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6학년 정도가 되시면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아래 맨 아래 답안지에 표시하는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 각 그 다중지능 이론에 따른 그 각각의 지능을 체크하게 하면은 그 지능으로 다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취미생활로 악기의 연주나 음악 감상을 즐긴다. 그 음악적 지능 나오겠죠. 운동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찝어낸다. 그래서 운동지능. 각각의 지능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문항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거의 한 초등학생용이기 때문에 한 56문항 정도가 그 학생들의 다중지능의 그 각각의 지능을 다 풀어서 문항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이나 문서를 읽을 때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을 찾아낸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평가를 잘할 수 있다. 뭐 동물이나 식물을 조화가 잘 돕는다. 이제 자연 탐구 지능이죠. 물건의 가격과 숫자 계산들을 잘 계산한다. 수리 지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중지능 검사 질문지를 다 책 1번부터 5번까지 체크를 하게끔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유형 A, B, C, D, E, F, G, H까지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를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점수화 시키죠. 그래서 점수화 시키면은 A1, 9, 49 문항에 해당되는 것들의 총합이 A로 다 귀결이 되고요. B는 B로 다 귀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항들이 사실은 지능 유형에 다 해당되는 문항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다시 보면은 A는 음악지능, B는 신체운동지능, C는 논리수학지능, D는 공간지능, E는 언어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탐구지능 등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채점한 것을 갖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강점지능 세 가지는 무엇이고 관련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아래 참고 자료를 활용해 써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참고 자료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볼 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어휘가 좀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사전을 찾아가지고 사전에 미리 어려운 낱말들을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해를 먼저 사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 지능, 공간 지능, 신체운동 지능 각각의 지능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능에 따른 뭐가 나와 있죠? 대표적인 직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홀랜드 코드, 그 다음에 MBTI 성격 유형, 각각의 특성과 활동과 대표적인 직업들이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직업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본 다음에 교집합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대표적인 직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하고 그것이 나의 강점과 잘 맞는가 맞지 않는가 계속 주도적인 질문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 강점 교육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점 찾기 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학생들과 그룹별로 팀빌딩하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강점 찾기 놀이를 해보게 되면은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기 효능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한 학생이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없고 과거에 자기가 성취했던 경험이 별로 적기 때문에 남들 쭈삣쭈삣 서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에게 사실 자신감을 키워주는 제일 좋은 거는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그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신감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강점 찾기 놀이를 상당히 아이들과 해보면은 상당히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그 평소에 그 자기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 사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려면 당연히 사진이 250장 정도 깔려져 있어야겠죠. 빅픽처가. 사진, 그 중에 사진 3가지를 핸드폰 사진 찍어 갖고 옵니다. 그쵸? 자신의 강점. 그리고 짝꿍의 강점이라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사진 3가지를 핸드폰 사진 찍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 거 3개, 친구 3개예요. 근데 뭐 합니까? 가져온 핸드폰 사진으로 서로의 강점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6명이 있으면 한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짝끼리 해도 되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는 3개를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가 말해주는 강점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명 중에서 5명이 다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곱하기 3은 거의 2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20개 넘는 것들 중에 자기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강점이라고 생각한 것과 강점 진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말해줬던 이 강점과 앞서 얘기했던 이 언어적 지능부터
이 자연 탐구지능까지 어디에 좀 해당이 되는지 그걸 좀 분류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틀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다중지능에 대한 틀을 주고요. 그리고 나의 강점과 친구의 강점을 파악해 봄으로 인해서 그 틀에 대가 좀 유형화시켜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기 때문에 관계도 돈독해지겠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진로 교육에서 결국은 사실은 아이들 흥미와 이 강점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고민케 하는 거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당장 학교에서 한번 모든 별로 이 강점 찾기 놀이 서로 말해주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